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네, 네, 또 새벽이라 또 정신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연속 2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었죠. 네, 대체 공휴일이라서 저번 주는 그냥 집에서 쉬었던 것 같고요. 네, 이번 주는 네, 연천이라는 곳에 이제 갔었는데 캠핑을 하러 갔었어요. 카라반에 예약을 해서 네. 연천은 북쪽에 있죠. 네, 북한 바로 네, 밑쪽에 있는 우리나라 동네죠. 네, 연천. 네. 네, 텐트 치기에는 네, 새벽에 추워서 네, 카라반을 예약해서 갔는데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네. 다녀왔는데 네, 되게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네, 한 번씩 네, 그런 이제 뭐죠 자연, 네, 자연으로 가서 네, 좋은 공기 쐬시면서 네,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인간과 행정이라는 과목을 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음, 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비대면이고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학생분들 중에 몇 분은 이제 질문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구나, 이해를 잘 이제 이해가 그렇죠 안 가는 부분이구나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면 제 설명이 어디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어려워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질문해주신 모든 학생분들에게 네,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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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행정법 해석의 특수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읽어보면 자, 행정이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개별 사건에 구체화하여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결정의 여지를 가지는 특수성이 있음. 아, 여러분들이 약간 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 행정이니 뭐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니 뭐 개별 사건이니 구체화니 네, 뭐 결정의 여지니 막 이런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조금 네, 이해하기 어렵고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말입니다. 네. 법치 행정의 원리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은 국가기관이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국가기관의 어떤 공익적 성격, 그쵸, 공익 달성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국가기관에게 권한을 행사하죠. 권한을 많이 부여하죠. 네, 법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조건, 절차, 방법에 의해서만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따라서 그러한 행정청이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반적, 추상적 규범, 그쵸? 자, 법률의 특성이 네, 일반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미쳐야 되고, 그 다음에 추상적,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그쵸? 해석의 여지를 통해서 뭐죠? 네, 어떤 개별 사건에 구체적으로 잘 적용이 될 수 있게, 그렇죠. 너무 구체화시키면 그 구체화된 법률이 좋긴 하지만 그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좁아지겠죠. 너무 구체화시키면 딱 거기에만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좀 추상적으로 약간 두리뭉실하게 제정을 해놓고 판사가 이 뭐죠? 이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그 여러 사건, 여러 행정상 문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법률의 제정의 특징이죠. 네, 법률의 특성이죠, 특성. 즉 일반적, 추상적 규범, 즉 법률인 거죠, 법률. 네, 법률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 결국은 법률인 거죠. 자, 이 법률을 어떤 행정 문제가 생겼죠. 네, 어떤 행정의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행정행위를 하려는 그런 개별 사건에 좀 더 구체화해서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결정의 여지를 가지는 특수성이 있다. 결국은 이제 행정이 행정행위를 함으로 있어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과정, 그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해석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행정청이 뭐죠? 결정을 하죠. 네.
아, 이 법률은 어떤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정의 여지를 가지는 일단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 행정청이 1차적인 법 해석 기관이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행정청이 먼저 행정행위를 하려면 법률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죠. 물론 법률에서 이 행정행위는 이렇게 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정청이 관련된 법률을 보고 아, 이 법률은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서 행정청이 1차적인 법 해석 기관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 행정행위를 집행을 하는 거죠. 그 행정을 하는 거죠. 국민들에게. 이때 그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어떤 행정청의 결정의 여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청이 1차적인 법 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1차적인 어떤 결정의 여지를 갖고 있는 거죠. 즉 행정청이 어떠한 것을 해석을 해요? 어떠한 법을? 네, 행정법이겠죠. 당연히 행정 문제니까. 그래서 이 행정법 해석의 특수성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행정청이 결정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법을 해석해서 개별 사건에 구처해서 적용할 때, 네, 이게 바로 이제 행정법 해석상의 해석의 특수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행정청이 행정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법령에 규정된 구성 요건에 대한 법 해석은, 그렇죠. 앞 시간에 배웠죠. 네, 앞 시간에 배웠나요? 여기 있죠. 네, 뭐뭐 하면 이게 법령의 구성 요건이죠. 네. 자, 이런 뭐뭐 하면 구성 요건에 대한 법 해석, 그렇죠. 어떤 법률이 쭉 문장으로 나와 있으면 행정청은 먼저 이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법률 효과가 부여가 되는구나,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네. 따라서 이 법령에 규정된 구성 요건에 대한 법 해석, 그쵸? 구성 요건에 대한 법 해석은 당연히 행정청이 그 법률을 보고 이 법률의 문장은 어떠한 게 구성 요건이구나 라는 것들을 해석을 하죠. 즉 이전에는 행정청이 그 법령을 보고 해석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 법 개념은 확정된 법 개념이 아니고 불확정된 법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그 법률을 보고 해석을 해서 이 법률의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구나, 뭐뭐뭐뭐가 있구나. 예, 그렇죠. 네. 즉 법령에 규정된 구성 요건에 대한 법 해석은 이전에는 불확정 법 개념 문제로, 그렇죠. 법령이 정한 법률 효과의 선택은, 그렇죠, 행정의 재량 문제로 발전한다. 결국은 이 불확정 개념을 어떻게 확정을 하냐에 따라서 이 법령이 정한 이 법률 효과가 선택이 되기도 하고 선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법령을 봤는데 구성 요건이 행정청이 4개로 파악을 했어. 뭐뭐 하면 이것도 뭐뭐 하면 저것도 뭐뭐 하면 해서 총 4개로 파악했는데, 그렇죠. 이 4개에 충족하지 못하면 당연히 법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행정청이 이거를 3개로 봐요. 구성 요건은 이거 3가지구나. 3가지가 있구나. 이 3가지만 만족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겠구나 라고 해서 3가지를 보면 당연히 뭐죠? 이 법률 효과가 나타나겠죠. 따라서 이 법령이 정한 법률 효과의 선택은 당연히 뭘로 발전을 해요? 행정의 재량 문제로 발전을 하겠죠. 행정청이 불확정 법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쵸, 만족을 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쵸, 충족, 즉 만족을 못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행정의 뭘로 발생이 돼요? 네, 재량 문제로 발전을 한다, 이겁니다. 결국은 행정청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법률을 쭉 보고 이 법률은 뭐뭐하면 자, 뭐뭐하면 이러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네. 그래서 딱 3가지로 하고 눈에 보이는 딱 3가지만 하면 행정청이 그 법률 효과를 부여를 하는 거고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 행정청이 조금 더 꼼꼼하게 쭉 보면 이거는 문단에서는 뭐뭐 하면 이 3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총 5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뭐 이런 문제로 발전한다는 거죠. 즉 그게 재량인 거죠. 행정청이 어떻게 불확정 개념을 확정적인 법 개념으로 해석하느냐, 그쵸. 이럴 때 행정청의 재량이 들어간다는 거죠. 재량은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행정청이 행한 그런 행정들인 거죠. 국민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리는 거죠. 이 처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늘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재량인 거죠.
만약에 행정청이 딱 법률에 정해진 절차나 법률에 정해진 대로만 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행정 분쟁은 그쵸 행정 분쟁은 예, 줄어들겠죠. 왜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 끝인 거죠. 그러면 뭐죠? 결국에는 이 법령이 잘못됐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겠죠.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또는 헌법소원을 받게 되겠죠. 네. 근데 즉 뭐죠? 행정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없는 거죠. 많이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거죠. 하지만 항상 행정 분쟁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재량 때문에 그렇죠. 재량. 야, 법률이 이렇게 돼 있고 법령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는 건데 왜 너네 행정청은 저렇게 해석을 해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이런 거죠. 니네 재량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네, 항상 그런 거죠. 여러분이 항상 뭐 어떤 여러분 과에 어떤 뭐 규칙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규칙에 따라서 뭔가 일을 처리했을 때는 그 비난이 여러분에게 가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 규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지가 없는 거죠. 잘못됐네라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많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규칙에 어떤 재량을 그렇죠. 그 규칙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재량을 줘요. 왜 재량을 준다 그랬어요? 재량을 주지 않으면 너무 경직되고 그렇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 경직이 되고 딱 그 문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재량을 행정청이 부여하는 거죠. 왜냐면 사회가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그렇죠. 다단해지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의 신속한 대처, 그렇죠.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 어떤 법령에 재량을 주는 거죠. 따라서 그 재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행정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하는 거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행정 분쟁이 생기는 영역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뭔가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법령을 보고 행정청은 이렇게 해석했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법령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불확정 개념을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의 어떤 과 전체 인원이 뭐 25명이다. 그럼 25명이 뭐 똑같이 다 볼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어떤 사람마다 달리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런 문제. 자, 그런 이제 재량이 발동이 될 때 이제 문제는 이제 뭘로 가요? 네, 분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자, 이런 거죠. 자, 행정법의 해석의 특수성이 그렇습니다. 네, 이 행정법 해석의 특수성이 결국에는 국민에게 이 행정행위가 미치지 않으면 당연히 행정법 해석의 특수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결국에는 행정청이 국민 공동체의 어떤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어떤 강제성 있는 처분, 즉 행정행위를 할 때 거기에 행정청의 재량이 끼어 있으면 항상 행정 분쟁의 소지가 늘 따라다닌다 이런 문제죠. 자, 그런 겁니다. 네. 자, 행정청의 재량. 자, 재량과 기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재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 기속이라는 개념이 행정법상 있는데, 그렇죠. 자, 일단 재량행위를 보시면, 자, 사실관계, 그렇죠. 사실관계가 뭐죠?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정행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 사실관계, 뭐 누가 신호등을 건너느니, 누가 뭐 건축물 철거 처분을 내렸느니 이런 게 바로 다 사실관계가 되는 거죠. 네, 사실인 거죠, 사실. 네, 이런 사실관계가 법령에 규정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렇죠. 자, 이러한 사실관계, 어떠한 사실관계가 법령에 규정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 해당 법령 규정이 행정청에게 법률 효과 부여에 대한 결정 여지를 숙고한 그걸 바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재량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사실관계가 어떤 법령에 규정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걸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구성요건, 뭐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하는 경우에 자, 그렇다면 이 법령 규정이 이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어떠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그 행정청에게 자, 법률 효과 부여에 대한 결정 여지를 숙고한 게 바로 이제 재량행위인 거죠. 자, 구성요건을 충족했는데 그럼 그 법률 효과를 뭐죠?
나타낼 것인가 또는 그 법률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은 행정청에다가 맡기는 거죠. 결정의 여지를 숙고하는 거죠. 법령이 누구에게? 행정청에게. 야, 이런 법령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행정청 너는 그 상대방에게 어떠한 법률 효과를 줄 수 있다. 어떤 법률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자, 이거를 해야만 한다. 그쵸? 한다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임의기적으로 해놓는 거죠. 행정청에게 뭘 줘요? 재량을 주는 거죠. 재량. 이해하시죠? 네. 자, 법령에 정해진 구성 요건을 다 충족해요. 어떤 사실관계가. 그러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법률 효과 발생을 행정청에다가 부여를 해요. 야, 네가 그 법률 효과를 그에게 부여할 것인지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는 네 멋대로 해봐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재량 행위다 이런 거죠. 자, 재량은 법률 효과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 그 결정 재량인 거죠. 자, 이 법률 효과를 상대방에게 행정청이 부여할 건지 부여하지 않을 건지라는 이런 결정 재량과 그 다음에 법률 효과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결정 재량으로 발전을 하겠죠. 왜냐하면 법률 효과가 하나만 발생하면 그 법률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만 결정하면 되니까. 그렇죠. 어떤 결정 재량인 거죠, 그게. 근데 만약에 이제 법률 효과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법령에 정해진 구성 요건을 만족하면 이러한 법률 효과, 저러한 법률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 즉 선택 재량인 거죠. 그렇죠. 여러 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렇죠.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으로 나눈다. 즉 그걸 바로 뭐냐면 자, 선택 재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 행정청이 하는 그 재량은 뭐냐면 자, 구성 요건, 그 구성 요건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행정청이 만족을 한다면은, 그쵸? 그 구성 요건이 충족을 한다면은 어떤 사실관계가, 그럼 그 행정청은 자, 법률 효과, 즉 법령에 적용해지는 이 법률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라는 어떤 이 결정 재량이 생기는데, 그 결정 재량은 결국은 법률 효과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 네, 하나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면 결정 재량인데, 만약에 그 법령의 구성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그 법률 효과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어떤 선택 재량으로 문제로 넘어간다. 즉 재량 행위는 결정 재량과 선택 재량으로 나뉜다 이런 거죠. 자, 거기에 반해서 기속 행위는 사실관계가 법령상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 해당 법령이 법령에서 정해진 법률 효과, 그렇죠. 일정한 행위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 그렇죠. 이러이러한 법률 효과, 법령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법령상에는 법문상에는 그렇게 구성이 되겠죠.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한다. 자, 이렇게 되면 행정청의 재량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법령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면 행정청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 기속행위인 거죠. 기속행위.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사실관계가 요건 사실에 해당되는 경우 자, 법 규정에 기속되어 결정의 여지 없이 법에서 정한 법률 효과인 일정 행위를 기계적으로 집행해야만, 당연히 이를 위반하면 당연히 위법이 되겠죠. 왜냐면 법 규정에서 야, 그거 반드시 그렇게 되면 그거 해야 돼 하면 당연히 행정청은 결정에 재량이 없는 거죠. 무조건 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뭐다? 기속행위다. 그게 바로 이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차이점. 자,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할 거냐 말 거냐, 그쵸? 그쵸? 이해하시나요? 법령의 구성 요건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재량이 어디에 생겨요? 법률 효과인 거죠. 법률 효과에서 행정청이 줄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결정 재량이고, 여러 가지 법률 효과가 있으면 이걸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어떤 걸 하나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선택 재량인데, 자, 기속행위는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네, 구성 요건에 충족이 되게 되면 어떤 일정한 사실관계가, 그러면 행정청의 재량은 없어지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걸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위법이 되는 거죠. 네, 위법. 네. 자, 그러면 재량과 기속행위의 구별 필요성 보시면, 자,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 자, 사법심사는 뭐죠? 사법심사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죠. 네. 자, 이 사법심사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자, 기속행위의 경우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해 일정한 결론을 도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나. 이해하시나요?
기속행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을 통해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 행정청이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했다라는 어떤 적법 여부를 심사를 하는 게 바로 기속행위라면, 자,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해서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 없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법원이 이 행정청이 한 그 행위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라는 것을 판단할 때, 즉 기속행위, 자, 이 기속행위를 판단할 때 일단 자, 어떤 관련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비추어서 행정청이 한 그 판단, 법률 해석 적용을 통해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비추어서 행정청이 이렇게 판단했다 저렇게 판단했다, 그 판단이 적법하냐, 그쵸, 맞냐 틀리냐, 이거를 심사하지만, 자, 재량행위 같은 경우에는 자, 그게 아니고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해서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 없이 단지 뭐죠, 그 재량권이 일탈이 됐는지 또는 그 재량권을 남용이 있는지, 그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지만 여부만 심사합니다. 그쵸? 그 결론에 비추어서 행정청이 한 판단, 그 판단의 적법 여부는 뭐죠? 재량에 기한 어떤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해서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 어떤 그런 결론에 도출함이 없이, 즉 그걸 심사하는 게 아니고 단지 행정청이 한 그 재량이 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재량이냐 아니면 그 정도 재량이 아니냐, 그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만을 심사한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게 바로 이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인지, 이게 기속행위냐 또는 재량행위냐에 따른 사법심사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본안 심사 결과, 자, 본안은 뭐죠? 그냥 재판 간다는 거죠, 재판에. 그 재판, 본안 판단을 있어 재판을 한다는 거죠. 네. 원래 재판의 구성이, 그 다음에 재판 전이 있고 재판 중이 있죠. 네, 그 재판 중이 바로 이 본안인 거죠, 본안. 네, 본안. 본안이라는 건 결국은 판사 앞에서 이제 원고와 피고가, 그쵸, 공방을 하는 거죠. 네가 잘했니, 내가 뭐 잘했니, 이걸 판단하는 게 본안인 거죠, 본안. 네. 그 전에는 본안이 아니고 재판전이죠, 재판전. 본안 전인 거죠. 그런 본안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뭐죠?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과정에. 그쵸? 뭐 증거도 모으고 이런 것은 이제 준비 과정이고, 이거를 이제 법정으로 갖고 와서 판사 앞에서 이제 판단을 받는 게 이제 본안인 거죠, 본안. 자, 본안 심사 결과 처분의 일부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때, 자, 처분의 일부, 행정청이 이렇게 해서 처분에 했는데 그 처분의 일부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때, 자, 법원은 이게 이 처분이 재량행위에 의한 처분일 경우에는, 자, 처분청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부 취소를 하기도 하고요. 전부 취소를 하기도 하고, 자, 기속행위 경우에는 자, 일부 취소도 합니다.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는 다른 거죠. 왜냐면 이건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쵸, 위법성이 인정될 때 이거를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전부 법원에서 전부 취소를 하게 되지만, 그쵸, 취소를 해도 상관이 없죠. 그쵸, 재량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부를 취소하지만,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자, 일부 취소도 하기도 한다. 일부 취소를 한다. 예, 전부 취소도 하지만 일부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이해하시나요?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벌써 23분이네요. 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 부관의 부가 가능성 여부. 자, 부관을 행정행위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를 정의하는 종례의 학설은, 자, 부관이 그런 거죠. 어떤 이제 주된 어떤 의사표시에 따라다니는 종된 의사표시인 거죠. 부차적인 거죠, 부차적인 거, 그런 거죠. 네, 어떤 거에 있으면 딸려오는 것들, 이게 바로 이제 부관이라는 거죠. 이 부관의 부가 가능성 여부가 있는데, 자, 부관을 행정행위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런 행정행위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행위의 어떤 밑에다가 조건을 붙이는 거죠. 네, 조건, 이런 조건을 붙이는 거죠. 부관을 붙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부가적인 어떤 이제 거죠. 네, 이걸 붙이는 건데, 자, 종래에 어떤 이제 그 학자들의 어떤 썰이라고 그렇죠. 네, 종래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봤냐면, 자,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야, 뭐뭐 하여야만 한다 하는데 여기 부관을 어떻게 붙일 수 있냐, 무조건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즉 재량행위에만 부과를 붙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법률 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만 부관을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할 수 있지. 야 기속행위 이렇게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자 이런데 어떤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그래서 네. 안 된다 그러는 거죠. 네, 즉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에만 뭐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밑에다가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날 이제 어떤 유력한 견해는 어떤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자 기속행위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에 부관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거나, 그쵸? 법률 요건 충족을 위하여 부관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거죠. 이제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관의 부과 가능성 여부로 어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차이를 둘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부관의 부과 가능성 여부로 인해서 네, 기속행위에는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는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자 오늘날에는 이제는 네, 이 부관의 부과 가능성 여부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공권. 자, 공권적인 거죠, 공권력. 자, 기속행위 경우에 특정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특정 행위 발급 청구권을 인정. 그렇죠,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그 법률에 근거해서, 야, 너가 뭐뭐 해야지 라고 어떤 행정청의 어떤 특정 행위를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야, 법률에 따라서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한다로 되어 있으니 너 반드시 그걸 해야만 하잖아. 해! 라고 요구할 수 있죠. 즉, 어떠한 행정청이 특정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근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자, 특정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그렇죠.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 반드시 이거 해야 돼 라고 요구는 할 수 없죠. 이해하시나요? 자,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네가 재량을 행사할 때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 무하자 네,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된다. 즉, 그렇죠. 여기 보시면 뭐죠? 네, 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야, 너 재량권이 일탈남용만 하지 않도록 그렇죠. 네 재량을 행사하는 건 인정하는데 네가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의 어떤 일탈이라든지 어떤 남용만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하자 없는 재량인 거죠. 하자 없는 재량. 네. 그러니까 네가 재량으로 인해서 그 행위를 너가 반드시 하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데, 다만 네가 재량을 행사하는 건 뭐 좋다, 좋은 건데 좋다. 네가 하면 되는데, 죄송해요. 반말이 계속 나오려 그래요. 네, 하는 건 좋은데 좋은데 다만 네가 재량을 행사할 때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라. 즉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보시면 재량이 0으로 수축된 경우, 자 무하자, 그러니까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를 해라 그런 거죠. 재량이 0, 그렇죠? 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자 이러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청구권으로 변한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라.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하라는 게 되게 어렵죠. 네. 어디까지가 하자가 없는 건지 어디까지가 하자가 있는 건지, 즉 되게 어렵고, 근데 이론상으로 만약에 하자 없는 재량 해야 된다, 하자 없는 재량을 해야 된다, 진짜 한 티의 오차도 없이 한 티의 티클도 없이 완벽히 순수한 재량을 행사된다. 즉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거죠. 그쵸? 행정청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완벽하게 하려면은 즉 행정청이 어떤 재량도 없어지는 거죠. 즉 재량이 아예 0으로 되는 거죠. 행정청의 재량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자, 특정 행위에 대한 청구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재량이 없어지는 거죠. 야, 너 하자 없는 재량 행위 해야 되는데 이 하자 없는 거는 온갖 것을 다 통틀어서 티끌 하나 없어야 된다. 이러면 당연히 행정청은 재량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아니고, 그렇죠, 특정 행위 발급 청구권이 되는 거죠. 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야, 네가 그거 하는데 너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 조금이라도 이 티끌만큼 실수하면 안 돼. 그러면은 얘는 이 티끌만큼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특정 행위를 하는 거죠. 이 티끌만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재량이라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예, 재량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하자 없는 그 정도는 뭐 하면서 생길 수 있어라는 그런 이제 인식인 거죠. 그런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 자,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근데 이 재량이 0으로 이제 수축된 경우에는, 그렇죠, 무한대가 아니고 0으로 수렴하는 거죠. 0으로 수렴할 경우에는 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특정한 행위에 대한 청구권으로 변질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네. 네,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쉬었다가 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